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단체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정된 곳은 모두 8곳입니다. 뉴욕 한인회도 분규 단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분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단체마다 손실도 막대하다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5월 2명의 회장이 동시에 취임하면서 한 지붕 두 회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분교단체로 지정되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민승기 두 회장은 이번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 비용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고 또 한국 정부의 지원금마저 끊기면서 막대한 손실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한인단체 중 뉴욕 한인회처럼 분교단체로 지정된 곳은 총 8곳.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한미동포재단, 시카고 해병대 전우회 등 미국 5곳과 영국과 파라과이, 핀란드에서도 각각 한 곳씩 분교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교단체로 지정되면 재외공간이나 재외동포재단은 분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한국 초청을 중지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 내부적으로 그 대표성에 이견이 존재할 때는 사실 어떤 당사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지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잠시 이제 뭐 협력 이런 거를 유보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단체들의 분규 원인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의 이념과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치 갈등보다는 당사자 간 이익과 상호관계 등 사고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해 갈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규는 협상과 조정, 중재보다는 자원과 시간 낭비가 따르는 소멸이나 법원 판결 등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 뉴욕 한인회 사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들이 내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일주일이 늦어졌는데요. 특히 올해는 뉴욕시 최초로 음력 설날에 휴교합니다. 뉴욕시 교육청 2015에서 16학년도 학사 일정에 따르면 시내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내일인 9일을 맞아 일제히 개학합니다. 통상 9월 첫 주에 개학하던 것을 다소 늦춰 올해는 둘째 주에 개학을 맞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뉴욕시에서 최초로 음력 설날인 2016년 2월 8일 휴교를 하게 됩니다. 겨울방학은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중간 겨울방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어 봄방학은 2016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28일 종강으로 2015에서 16학년도 학사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 밖에 뉴욕시 학사 일정은 시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목고 입학시험과 리전트 시험, 표준시험 일정도 2015에서 16 뉴욕시 종합평가시험 캘린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청은 한국어 웹사이트 서비스를 새로 보강했습니다. 학부모 안내서와 학사 일정, 학부모 권리 헌장과 교육감 규정 등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하셨습니까? 오는 10일 뉴욕시 의회 23 선거구에서 뉴욕시 의원 민주당 후보의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한인 거주율이 높은 지역이어서 한인 투표 참여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실시되는 예비선거는 새로운 시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뉴욕시 의회 23 선거구는 베이사이드 엘리펀 파크와 오클랜드 가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프레쉬 메도우와 자메이카, 북쪽으로는 플러싱과 어번데일 일부 지역, 남쪽으로는 퀸즈 빌리지, 동쪽으로는 더글라스톤과 리들렉, 글렌 오크스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기 때문에 정당이 민주당에 소속된 유권자만 투표가 가능하고 정당 선택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다면 이날 선거는 할 수 없고 본선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프레시메도 188 스트리트 일대와 베이사이드, 벨 블러바드, 스프링필드 블러바드, 더글라스턴과 리들렉은 한인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공화당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아파도 쉴 수 없었던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스턴에서 열린 위대한 보스턴 노동위원회 주최 행사에 참석해 직장인 모두가 유급병가와 가족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안 제정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은 중산층의 옹호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4,400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체 직원들에게 매년 7일 동안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2017년부터 발효되는데 30만여 명의 직원들이 자신이나 가족 등이 아플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근로 시스템과 직장에서의 의무로 인해 가족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가족들을 더욱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노동절 연휴에 열리는 웨스트 인디언데이 퍼레이드, 하지만 종종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퍼레이드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브루클린 그랜드 아미 플라자에서 24세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함께 있던 21세 남성은 둔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3시 40분쯤 크라운 하이츠 인근 도로에서 조직폭력 단원끼리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를 지나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변호사 43살 캐리 게베이가 머리에 유탄을 맞았고 현재 중태입니다. 이와 함께 39세 남성은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또 다른 20세 남성도 비슷한 시각 총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절에 펼쳐지는 웨스트 인디안데이 퍼레이드는 통상 전날 밤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며 유혈 사태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총격으로 인해 한 명이 숨졌으며 2013년에는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유모차에 앉아있다 총격을 받아 사망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런 폭력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네일업계를 상대로 임금 지급 보증 채권의 의무화를 실시하면서 한인 업주들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는 사기 행위도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사기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주 재정국은 지난 1일 네일살롱 임금채권 판매와 관련한 사기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경고문에는 임금채권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접촉해오는 사람을 주의하고 특히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로 반드시 라이센스를 소지한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통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의 라이센스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정국 확인 사이트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국이 이례적으로 네일살롱 임금 채권에 대한 사기 경고문까지 게시한 것은 일부 채권업체 또는 개인들이 업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한인 네일살롱에도 임금채권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임금채권 판매를 위한 상품 설명과 실질적인 매매 행위는 재정국에서 발급하는 프로퍼티, 캐주얼티 라이센스를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임금채권 구매를 위해 이름과 소셜 세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 도용 등의 범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국무부 비자 불러틴을 통해 우선 일자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컷오프 날짜가 승인 가능 일자와 접수 가능 일자로 이분화됩니다. 내셔널로 리뷰는 지난 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자 불러틴 개혁안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2015에서 2016 회계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셔널로 리뷰에 따르면 우선 개선된 비자 불러틴은 현재 불러틴에 나와 있는 컷오프 날짜가 승인 가능 일자와 접수 가능 일자로 구분됩니다. 접수 가능 일자는 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날짜이고 이민 비자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 가능 일자와는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노동허가 발급 신청과 사전 여행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취업이나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집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이 점차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통 교과 과정과 주 표준시험의 개정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공통 교과 과정과 주 표준시험을 재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통교과 과정과 주표준 시험을 재검토할 위원회는 전문가, 교사, 학부모, 주의원 등으로 이뤄지며 위원회는 내년 1월 신년 연설 전까지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공통교과 과정 및 주표준 시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0년 학교 및 학생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공통교과 과정을 주도했으며 당시 뉴욕 등을 포함한 전국의 40개 이상의 주가 이를 채택했습니다. 3에서 11학년을 대상으로 표준시험을 치러 전국의 학생 간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주 표준시험이 실시되면서 시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해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주 전역의 시험 거부 학생은 만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여 명으로 올해는 2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공통교과 과정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통근객이 이용하는 전철에서의 사고, 안전 시스템은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 내 위험 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전철 승객들이 위급 상황에서 MTA 직원을 통해 신속하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새로운 응급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은 위급 상황에서 전철 통제센터가 모든 스테이션에 연락을 취하기까지 대략 40여 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새 전기 신호 시스템은 전철 직원들뿐만 아니라 승객들에게까지 응급 상황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MTA의 긴급 연락망 개선 및 장비 보관 창고 보수공사 등으로 약 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 2012년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재난 시 지하철 피해 복구에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토머스 프렌더게스트 MTA 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전철 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응급 시스템 보수공사는 오는 2021년 중순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즈니스 하기에 세율은 높고 까다로운 주로 뉴욕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소매업소의 평균 유효 세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소매업소의 평균 유효세율이 26.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세금재단이 최근 발표한 로케이션 매터스라는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유효세율은 소매업소의 법인소득세, 재산세, 판매세와 실업보험세 등 모든 세금 비용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인텐시브를 제한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을 의미합니다. 뉴욕 다음으로 소매업소 유효세율이 높은 곳은 미네소타주로 24.3%였으며 펜실베니아는 22.9%, 로드아일랜드는 22.1%, 그리고 아이오와가 21.8%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19.7%의 유효세율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소매업소 유효세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주는 6.6%로 나타난 와이오밍주, 다음은 8.1%에 불과한 사우스다코다 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금 계산에서 연방세는 제외하고 주 로컬 세금만을 포함했으며 종업원 25명가량의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생업소의 세금 부담도 뉴욕주 신생 소매업소의 유효세율은 39.1%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고 뉴저지는 31.9%로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방송과 영화 등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해온 TV패드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조 판매사와 유통업자는 7천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또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TV패드를 대량 판매한 개인 사업자에게도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중부지법의 로버트 게리 클라우너 판사가 MBC와 SBS, KBS 등 미주방송 3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TV패드 제조 판매 마케팅 회사인 크리에이트사와 휴 양사에게 6,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두 건의 배상과 별도로 미주 지역 유통을 맡은 미디어저널 송두현 대표 개인에게도 1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특히 송 대표에게 내린 판결은 유통업자 개인이 배상에 책임지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조업자나 배포자뿐 아니라 유통업자들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좋은 예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TV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월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한인들이 이미 이 기기를 구매했지만 이번 판결로 방송 3사의 컨텐츠를 시청하다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사용자들의 TV패드 사용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TV패드 사용자들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TV패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합쳐 6,640만 달러가 넘는 컨텐츠 피해 배상 판결은 밀레니엄 디지털 저작권법이 발효된 1998년 이후 두 번째 높은 저작권 침해 배상액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2년 전부터 미주 한인을 상대로 유통되어 온 TV패드는 지난해 방송 3사 미주법인이 공동으로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1년 3개월 만에 법원에 의해 불법성이 인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여름이 되면 영국 시내의 슈퍼카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영국으로 휴가 온 중동 갑부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런던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 켄싱턴 앤 첼시. 카메라를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슈퍼카가 줄지어 등장하자 앞다투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십억에 달하는 슈퍼카를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The reason I come here more often as opposed to like car shows is because you see more of them and they're kind of driving around, whereas in car shows they're more just static. 슈퍼카의 주인은 주로 런던에 휴가를 즐기러 온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 중동의 슈퍼 갑부들. 여름이면 런던 시내에 북적이는 슈퍼카와 잠시 정차한 슈퍼카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관광객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This is what brings and makes London. People come here, and then also it brings business to all the bars, to the restaurants, and to all the cafes.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슈퍼카는 종종 버스 앞을 막아서며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한밤중에는 배금을 내며 질주합니다. The real problem for us is at night when they race up and down Sloane Street amongst other places, making really horrific noise, and it's quite impossible to sleep. 속도를 자랑하려다 큰 사고로 일어납니다.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구의회는 앞으로 요란한 엔진 소리, 시끄러운 음악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슈퍼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슈퍼카 주인들도 이에 찬성합니다. Absolutely agree with that decision because this is how it should be, At least we can stop these people from doing all of that because that's ruined people's image, People come to drive because we enjoy, we love cars. 그러나 슈퍼카의 특성상 소음은 없앨 수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2 million plus tax Ferrari. If it doesn't make a noise, if you don't get noticed in it, if you don't have that special feeling when you're driving it, it's pointless buying. 단속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과연 슈퍼카의 괴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차기 휘정 선출 문제로 내용을 겪은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가 결국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신임 회장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박인구 제36대 시라큐스 한인 회장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이사회가 긴급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 이화선 이사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보험회사 아메리카 그룹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61살 이모 씨는 지난달 26일 아메리카 그룹과 모 회사인 앤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이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아메리카 그룹이 자신에게 잦은 전근을 요구했고 자신의 스케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인권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버스터미널이 오늘부터 일부 버스 노선의 게이트를 변경했습니다. 항만청은 맨해튼 42가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의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55개 버스 노선의 탑승 게이트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저지 트랜짓 소속 40개 노선 버스를 비롯해 코치 USA 등 민간 회사 버스 15대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은 기존 2층의 게이트가 3층으로 변경됐습니다.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타플리스 여성이 이번에는 마약 거래와 매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20살 데스티니 로메로와 그의 매니저가 위장 경찰에게 대마초와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다가 이일 밤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메로는 마약 소지와 판매 매춘 혐의로, 매니저는 마약 소지와 판매 매춘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몹시 더운 하루였습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구름 끼는 날씨에 후덥지근하고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간간히 구름이 끼면서 스톰의 영향권 아래에 있겠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두 차례 폭우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습도도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쾌청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